전설야담, 어사, 이종백의 남다른 계책. 조선 영조 때 영호남 일대는 민심이 흉흉했으며 사방에 도적이 날뛰었습니다. 영조는 이를 크게 걱정하여 암행오사를 파견했는데 그중 총명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이종백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영조는 이종백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잘 살펴보고 오라고 명했습니다. 암행오사 이종백은 즉시 전라도로 갔는데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이종백은 조그마한 언덕 큰 나무를 지나가다가 농부 몇 사람이 앉아 쉬면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정생원 때는 도조 석선만 물었는데 지금 이생원이 논을 차지한 후로부터는 몇 섬을 물리니 너무 힘드네. 이 사람아, 이생원이 자네 논만 그렇게 도조를 올린 줄 아는가? 내가 붙이는 논도 도조를 버쩍 올려서 아마 도조 물고 나면 한 달 먹을 양식도 남지 않을 것 같네. 야단일세, 욕심이 어지간해야 말이라도 붙여볼 것 아닌가. 허참, 정생원 생각이 간절히 나네. 도조는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붙이고 그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를 이루는 말이니 이생원이 과하게 도조를 받아내는 바람에 농민들이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는 이어졌습니다. 천벌받을 놈이여 정생원의 딸을 쫓아낸 지도 여러 해 되었구먼. 그 어린 것이 이 부근을 뱅뱅 돌아다니더니만 요즘엔 보이지 않네. 친구도 소용없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야. 그만 말하세. 행여 이생원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봉변당할 터이니 상관하지 마세. 나무 뒤에서 엿들었던 이종백은 슬며시 모습을 드러내며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농부는 담뱃불을 주면서 처음 보는 이종백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손이신지요? 떠돌아다니는 할 일 없는 소니오마는 어디 밤이슬이라도 피할 곳이 없는지요. 건너 동네 이생원 댁에 가서 저녁이나 얻어 자시고 가십시오. 이생원이라는 말에 이종백은 짐짓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고 물었습니다. 그 집에 무슨 날인가요? 특별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그 집이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기에 한 말입니다. 그 집이 언제부터 부자가 되었는지요. 한 10년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자세히 알겠습니까만 남의 말들이 친구 재산 때문이랍니다. 이런 정도의 문답을 끝낸 다음 이종백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수상한 느낌을 줄까 우려되어서였습니다. 이종백은 우선 동원에 들러 신문을 밝히고 여러 사건 문서를 검토하다가 남장한 여도적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종백은 그 도적을 동원 뜰 앞에 불러내어 문초했습니다. 사또 목소리가 아님을 확인한 후 여도적은 지친 목소리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소녀 집안은 대대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으나 소녀 부친대에 와서 오직 소녀 하나만을 낳고 불행히 양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친은 한 동리에 사는 이생원에게 소녀를 부탁하면서 집안의 토지와 가산도 전부 맡겼습니다. 처음에 이생원은 소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녀가 점점 나이가 들자 무슨 생각에서인지 차차 소녀를 구박하고 학대하더니 소녀의 몸까지 망쳐 놓았습니다. 소녀는 그 집에서 뛰쳐나와 원수를 갚고자 남자로 변장하고 야음을 이용해 그 집에 뛰어들었으나 약한 여자 몸이라 하인에게 붙잡히고 도둑이라는 누명을 쓴 채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내 부친이 재산을 이생원에게 주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 일은 비단 소녀만이 아니오라 이 일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생원의 세력에 눌린 동리 사람들이 아무도 소녀를 위해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 뿐입니다. 바라옵건대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소서. 이종백은 구체적인 사실을 더 알기 위해 조사하는 동안 소녀를 감옥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이생원 집을 찾아
하룻밤 신세를 부탁했습니다. 이생원은 행랑아범을 시켜 단번에 거절했지만 이종백은 우격다짐하여 겨우 행랑방 한 구석에 들어앉았습니다. 그런데 저녁밥을 먹을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행랑아범에게 그 사정을 물었더니 이 집 가풍은 길손을 재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기막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주인에게 그냥 길손이 아니고 전라감사를 보러 가는 손이라고 전하시오. 행랑아범은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이종백을 안사랑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종백이 주인과 수인사하고 점잖게 대자한 뒤 밥상이 들어오는데 보리밥과 김치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이종백은 이생원의 홀대에 그저 아연했습니다. 하룻밤 잔 뒤 이종백은 이튿날 온종일 동리를 돌아다니면서 동정을 살폈습니다. 하나같이 이생원에 대해서 욕심쟁이, 구두쇠, 수전노라고 욕하였지만 정생원과의 관계며 그의 딸 정용아에 대해서는 입을 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을 만나서 그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종백은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꾀로써 이생원을 잡을 도리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이생원 집에 건장하게 생긴 장정 한 사람이 찾아와서 밥만 먹여주면 만족한다면서 머슴으로 부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욕심 많은 이생원은 별로 의심하는 바 없이 포기굴로 들어왔다라며 좋아했습니다. 이종백은 또한 도적 중에 부잣집만을 약탈한 김석삼이라는 의족 한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이종백이 김석삼을 불러 이생원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천하의 흉한 놈이라는 대답이 돌아오기에 그에게 귓속말로 뭔가 일러주며 그날로 석방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김석삼은 점잖게 차려입은 다음 좋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이생원을 찾아가서 적당한 핑계를 댄 다음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에도 김석삼은 날마다 좋은 음식을 가지고 이생원을 찾아가 같이 즐겼습니다. 이생원은 몇 달을 공짜로 먹고 지내니 살림이 느는 기분이 들어서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이종백은 기회가 무르익었음을 느끼고 이생원이 김석삼과 술을 즐기고 있을 때 이생원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어사 이종백은 먼저 김석삼을 문초했습니다. 네 이놈, 언제부터 이생원과 함께 도둑질을 하였느냐? 이실직고 하렸다. 김석삼은 이생원과 공모한 지 한 5년 됐다고 말했고 어사가 도둑질한 작물은 모두 어디에 있냐고 묻자 이생원 집에 전부 두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이생원은 청천벽력을 만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것을 좀 얻어먹다 걸렸기로서니 물건이 모두 자기 집에 있다고 하니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생원은 자기 신문 차례가 되자 항변했습니다. 이자가 도적인지도 몰랐거니와 그저 그가 음식을 가져왔기에 몇 번 함께 먹었을 뿐입니다. 이에 이종백은 큰 소리로 명했습니다. 그놈이 삶아져서 그러니 매우 쳐라. 하여 볼기를 치는 소리가 동원에 울렸습니다. 그런 뒤 어사는 머슴을 불러 문초하였습니다. 소인은 10여 년 머슴살이 했어도 사경 한 푼 받은 일 없습니다. 이생원은 10여 년 동안 도둑질하여 오늘의 치부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존전이라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이종백은 이생원을 보고 언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너와 한 식구 같은 머슴이 내 도둑질을 인정하는데 너는 그냥 버틸 셈이냐? 그렇지만 이생원은 절대로 도둑질한 죄가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러자 어사는 수신호로 옥에 갇혔던 정생원의 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어사는 이생원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이생원이 고개를 들자 거기에는 정생원의 딸 영아가 서 있었습니다. 이생원은 그제서야 모든 일이 탈로 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정생원은 그 딸과 재산을 친구인 소인에게 맡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인은 처음엔 그렇지 않았으나 차차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영화를 내쫓고 말았습니다. 너와 같은 자는 천인이 공노할 악한이다. 이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내 재산 전부를 영아에게 주는 동시에 너는 내 가소를 거느리고 멀리 딴 곳으로 떠나가 살아라. 이리하여 이생원은 집과 토지 전부를 영아에게 물려준 다음 거린이 되어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어사의 일처리에 감탄했다고 합니다.